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좋은 시장이 있었나 싶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그리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일단 오늘은 공매도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매도 쇼커버링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뒤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갭상승 이후에 이제 여기서 옆으로 행보하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진다? 2400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지를 할 거예요. 일단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하느냐는 또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연말이 다가오면 외국인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이 시작됩니다. 뭐 미신이라고는 하지만 뭐 저는 나름 그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윈도우 드레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고가 시즌이잖아요. 고가 시즌에 좀 더 좋게 보이고 싶은 희망은 있을 겁니다. 그럼 좀 모객도 하고 또 약간 등 쳐먹고 이런 게 있겠죠, 걔들의. 그런 걸 좀 기대하는 게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이란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지지를 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올라가면 여기겠죠. 2500 중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열려있다. 근데 여기 또 강력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았죠.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뭐 한 번에 이렇게 뚫고 올라갈 만한 호재는 현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찾아보시면 웬만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공매도 쇼커버링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그래요. 내용은 안 봤어요. 근데 아쉬운 건 이분들이 미리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공매도에 공짜도 얘기 안 나왔습니다. 근데 또 내용이 또 근거 없는 주장이라 설득력이 낮습니다. 그냥 상승했으니까 공매도 쇼커버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긴 합니다. 보면. 일단 바닥 잡았을 때부터 더 이상 하락은 없다고 판단했었잖아요. 그 중에 이 세 개 중에 요겁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공매도 세력이 망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쇼커버링이 가능한 섹터는 이라고 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때 공매도가 쇼커버링이 급하게 일어날 거라고 예상은 됐어요. 그 근거가 몇 가지 있었죠. 그 중에 자 공매도 평균가 얘들이 20%의 손실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손절을 합니다. 공매도 손절이라는 건 결국 매수를 하는 거겠죠. 공매도의 손절이니까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반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중에 이런 종목들이 상위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매도가 가장 많이 몰렸을 것 같은 9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종목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는가? 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지금 최근에 요렇게 상승했죠. 요렇게 상승했죠. 요렇게 거의 뭐 거래량도 많이 올라왔고요. 프로그램 매수, 이 프로그램 매수가 주황색이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외국인 기관이 주로 합니다. 그중 외국인이 주로 해요. 자, 보시면 10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지금 하나같이 매수하고 있죠. 자, 금융투자도 계속 매수하고 있죠. 보험도 매수하고 있죠. 투신도 매수하고 있죠. 연기금도 매수하고 있죠. 자, 이게 가장 유력한 공매도 쇼커버링 섹터였잖아요. 그게 이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쯤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쇼트 커버링이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공매도 잔고가 나올 겁니다. 그때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손실률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뭐 손절을 지금 다들 투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이 투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투자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눈치 게임을 하다가 서로 지금 손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좀 보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죠. 이건 지금 신고가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지금 진짜 새로운 영역이에요.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 좋은데 거래량이 터질 때 음봉이 크게 발생할 겁니다. 음봉이 발생해야 좀 거래량이 크게 나올 거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요. 그때 이후에 좀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부터는 좀 오래 끌고 갈 타이밍이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신고가에 들어오면 매도를 하는데 사실 신고가야말로 사야 될 영역이죠. 일단은 에너지 솔루션은 이렇고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뭐 거의 뭐 매수 일변도입니다. 매수 일변도. 왜냐? 지금 공매도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이제 지금부터는 신고가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은 뭐라고 했죠? 특히 역사적 신고가는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웃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누가 손절을 할까요? 누가 매도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공매도 세력은. 자, 그리고 삼성 SDI 똑같죠. 똑같죠.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고, 자,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도 그렇죠. 얘들이 지금 거의 스탑로스, 로스컷, 손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죠. 이 종목들이. LG화학 똑같죠. 완전 그냥 패닉 셀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닉 매수죠. 외국인, 그 다음에 금융투자, 그 다음에 투신,
연기금 이런 애들이 지금 그 자기들이 공매도 친 걸 손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현재 공매도 평균가 대비해서 15.53%잖아요. 이때 당시에 지금 얼마 올랐죠? 거의 한 10% 올랐으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손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첨보 얘도 뭐 전기차 관련주죠. 근데 얘는 좀 흐름이 달라요. 계속 하락 추세였잖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인데 하락 추세 돌파하는 타이밍, 자 거래량 올라오죠. 이때 왜 거래량이 올라왔는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타이밍이었다. 여기서 페일러 스윙이 발생하죠. 페일러 스윙과 트랩 스윙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거기 제가 댓글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다. 투신도 매수하고 있었다. 자, 공매도 주체는 외국인하고 투신이었다. 얘들도 지금 현재 이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그 공매도에 대한 손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는 그거죠. 방산 관련주죠. 특히 지금 K방산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에 지금 발맞추어 가고 있고 이렇게 신고가를 때렸다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락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반등을 하는 거죠. 얘는 약간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현재 뭐 공매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투신도 그렇고 투신이 최근에 공매도를 좀 많이 했네요. 금융투자도 조금 했었네요. 공매도를 엄청 많이 했네요. 진짜 애들이 보니까. 네이처셀은 지금 최근에 또 이게 진짜 재밌는 흐름입니다. 맥도날드처럼 이렇게 약 올리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되는 흐름이 보이죠. 아니면 진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얘는 작전주니까 흐름을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속임수거나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임수거나 둘 중에 하나 속임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할 때 얘가 속임수였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거 보니까 얘가 속임수입니다. 아무튼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좀 시시때때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의견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관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공매도 쇼커버링을 하고 있는 게 좀 보입니다. 보입니다. 자, LNC 바이오 얘도 지금 최근에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계속 상승했죠. 지금 투신이 여기다가 공매도를 했었네요. LNC 바이오는 안 됐네요. 투신 손절 안녕, 연기금이랑 손절 안녕. 자, 요렇죠. 저 종목들은 공매도 잔고를 봐야 됩니다. 공매도 잔고는 HTS에서 볼 수가 없어요. 별도로 봐야 됩니다. 상세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매수가 언제까지 될지 봐야겠죠. 공매도 쇼커버링이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랑 굉장히 연관이 큽니다. 제가 이걸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아시죠?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안 됩니다. 보유 종목이 만약에 이게 보유 종목이다 라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공매도 잔고를 보셔야 됩니다. 자, 카카오그룹 쪽으로 급등했죠. 공매도랑 대형주 수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정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또 볼 수 있겠죠. 자, 카카오가 15%, 카카오뱅크가 20%,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갔어요. 정말 이상하죠. 왜지? 라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럴까요? 이게 최근 3개월 동안 공매도 대금순입니다. 보시면 1위 뭐 삼성전자 당연히 뭐 거래량이 많고 시총이 크니까 그렇겠죠. 하이닉스, LG 엔솔 시총 큰 애들이 거의 상위권입니다. 에코프로비움 코스닥 대장이죠. LG화. 자, 이런 애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카카오가 8등이었습니다. 기간 공매도 대금이 8등. 카카오뱅크가 9등.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30등이에요. 30등.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30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카카오는 15%밖에 못 올랐을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공매도 평균 금액 대비해서 아직 손해 상태가 아닙니다. 보이시죠? 그냥 오늘 카카오에 수급이 들어간 건 얘들이 금리 인상이 덜 될 것 같은 만큼의 매크로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뭉텅이 자금이 들어와서 대형주를 일괄적으로 산 겁니다. ETF를 동원해서. 그런 매수라고 볼 수도 있고 공매도 숏 커버링은 카카오는 약했다라는 겁니다. 왜 약했냐? 보시면 알겠지만 공매도 손실률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카카오뱅크 얘는 지금 공매도 손실률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패닉셀이 발생한 겁니다. 공매도에 대한 패닉셀, 매수가 일어났다는 거겠죠. 카카오페이도 오늘 거의 뭐 전부 다 공매도 손절해야 될 타이밍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큰 급등이 나왔다. 근데 카카오도 대형주 치고는 굉장히 크게 올랐지만 공매도 손실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대비해서 크게 못 오른 겁니다. 시총이 더 크기도 하고요. 자, 결국 외국인들은 물가지수가 지속 상승한다는 거에 베팅을 했던 거죠. 공매도가 계속해서 올라갔으니까요. 물가지수가 지속 상승하고 내년까지
계속 금리가 인상될 거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외국인 기관은 그래서 공매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자기들이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외국인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한 번에 갖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런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해지는 공매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지속해서 쌓이고 있으면 얘네가 지금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건데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물가 인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애들이 공매도로 지속해서 해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거죠 지금. 대형주 기술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공매도가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들이 정보력이 앞서잖아요 우리보다. 이게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물가지수가 안정되고 있는 거 알게 된 거예요 얘들이 미리. 얼마 전부터 지속 매수를 한 겁니다. 우리는 뭐 백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뭐지? 물가지수 발표되면 그때 5분 전, 3분 전, 2분 전 이렇게 두고두고 새로 고치면서 그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때 외국인 기관도 같이 우리랑 그걸 보고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 그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애도 있잖아요. 일단 직원이 있잖아요. 걔가 그 당일에 그걸 집계하고 있을까요? 그 전부터 집계를 하잖아요. 그럼 걔 가족은 이걸 모를까요? 그 가족의 지인은 모를까요? 그러니까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는.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다 우리는. 그러면 뭘로 판단해야 되냐? 킁킁 냄새를 맡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냄새 중에 하나가 제가 공매도 쇼커버링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얼마 전부터 지속 매수를 했죠? 자, 보시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 매매 동향인데요. 지금 보시면 10월 24일부터 계속 매수했어요. 외국인이 갑자기. 그냥 뭐 미친놈이 작두 타듯이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투신도 그렇고. 그 와중에 연기금 진짜 정보력. 와, 진짜 얘들은 팔고 있었어요. 진짜 무지랑입니다. 얘들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예, 물가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얘들은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외국인 매동이 이렇게 잡히고 있었다. 그래서 좀 이상했던 거죠. 얘들이 왜 매수하지? 결국엔 달러도 하락했잖아요. 강달러가 없어지고 있죠. 바닥 다지기가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요. 추가 매수를 자제하며 바람직합니다. 예, 시장이 바닥 다지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도 바닥 다지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V자 반등, 루트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왜? 지금 카카오가 플랫폼이 점점 더 양쪽으로 팽창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거의 다 수명이 됐다라고 판단한 거고 업계가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플랫폼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 플랫폼 기업이 성장주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애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뭐 금리가 인하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크게 상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렸죠. 예, 그냥 지금 시장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들어오는 측면 그리고 저 세 가지 종목이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때문에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이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은 나아진 게 없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종목들의 첫 매수 타이밍은 지나갔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 공매도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바닥 다지기 더 이상 폭락 못 시킨다 라고 했던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었던 거지.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이거는 결국엔 또 뇌동 매매가 되는 겁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닥 다지기를 좀 기다려야 된다. 어차피 놓쳤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놓쳤기 때문에. 이번 주말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 매매 동향, 최근 뉴스 등 리뷰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주말에 좀 시간이 제가 좀 없어요. 최근에 뭐 다른 채널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데 조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실력을 믿으세요, 현재 여러분. 본인들이 지금 우리랑 같이 생각하고 있는 흐름이나 그런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변에 노이즈가 많아요. 많습니다.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말트집 하나 잡으면서 비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나 기술적 분석은 저도 같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 지성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저는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못하게 되는 날도 항상 커뮤니티에 글을 쓰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죄송하다. 혹시나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논 건 아니지만 뭐 다른 채널을 하거나 좀 그런 걸 한다고. 잠은 어차피 못 자고 있어요. 저는 잠은 어차피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감사의 말씀드리고 항상 죄송합니다. 근데 너 신라젠